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은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자본주의죠. 글로벌하게 사실 자본주의입니다. 다 자본주의에 편입되려고 하고, 그리고 체제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인간의 본성과 맞죠, 사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교재 설명은 이래요. 자유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뭔지는 아실 거니까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이제 그 분석이죠. 칼뱅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분은.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칼뱅은 칼뱅의 예정설이 또 직업 뭐 소명설 이게 저는 이제 현세에서 섭리를 향해서 끝없이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프로비던스를 따른 삶이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막스 베버 선생은 이게 자본의 축적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근면, 검소, 성실 뭐 이런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수정, 신 이런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뭐 자유주의. 근데 아주 극히 일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애덤 스미스가 이런 분인가?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지만, 일단 나온 대로 이제 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 그 유명한 알아서 수요 공급이 이 눈이 두 개잖아요. 수요랑 공급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뭐 어느 상점이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느 그 셀러리맨이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국부론이잖아요. 애덤 스미스 선생이 이제 국부론 여기 나와 있지만은 도덕 철학자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랑 굉장히 다른 인도주의적인 이 도덕 철학을 펼치신 분이세요, 사실. 근데 그것까지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국가도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다. 국가는 국방, 치안, 뭐 공공,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에 해당되는 그런 거겠죠. 이 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국가가 하는 게 이제 좋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제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바로 수정 케인즈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케인즈, 이 천재 케인즈는 또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할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불황이나 실업이 이제 경기가 계속 어떤 그래프를 탄다라고 하는 건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 이 뒤에 나오는 마르크스 선생도 알고 있었고, 이 뭐 멜서스 선생도 그렇고, 멜서스 선생은 여기 안 나오지만은 알고 있었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면 나오니까. 이 세계대전도 사실 대공황 때문에
이제 그잖아요. 근데 대공황과 이제 제국주의들끼리의 이제 싸움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케인즈 입장이 지금 자본주의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한 80년대쯤 돼 가지고는 또 어떤 경제적인 한계에 부닥치고 막 그래요. 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은 늘 뭐 어떤 기술 혁신이 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데 80년대에 이제 다시 이거 정부가 뭔가 이렇게 실업이라든지 뭐 불황이라든지 뭐 공황이라든지 이런 거 정부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놔두는 게 이제 최고다. 역시 경제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마찬가지의 문제점. 수요, 공급만 가지고 자연스럽게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 추구했을 때 국가의 부가 증대되고 그렇진 않단 말이죠. 굉장히 경제가 복잡해서. 예, 하예크가 이제 대표적인 세상가로 이제 나오는데 케인즈, 하예크 굉장히 뭐 독특한 인물들이시고 뭐 똑똑하시고 막 한데 아주 일부의 측면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요 공급 이걸 그냥 시장에 맡기냐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개입하느냐 아니 다시 시장에 맡긴다 이 정도로 이제 흐름을 알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기여 일단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 이게 첫 번째 나오죠. 이거 제3권 누가 강조했죠? 로크. 사실 이 자본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막 요것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일단 재산권을 그 서구의 오랜 역사 동안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일단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한 기여죠. 자본주의의 굉장한 기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게 생명, 재산, 그리고 투표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자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율성, 창의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잖아요, 우리가. 근데 계획 경제가 아닌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은, 더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개발해 내게 되고 뭐 아이폰 같은 것도 막 이제 막 나오고 하죠. 막 세상을 바꾸는. 저는 아이폰은 안 씁니다. 이거 옛날 스마트폰 제일 싼 걸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오고 세상이 바뀌어 창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자본주의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로 나와 있네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율적이에요,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종자들은 요 자본주의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안 그러면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엉망이 되고 자본주의 내에서 생산성이 더 좋아지고 효율적으로 막 머리를 굴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그냥 기여죠. 근데 이게 왜 윤리적 기여인지 모르겠네. 소제목에는 윤리적 기여라고 나옵니다. 윤리적 기여. 근데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윤리적 기여라고 보긴 좀 어렵고, 자율적이고 효율성 있게 이제 한다. 근데 사실 끌려다니기 되게 쉬운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나오겠죠. 한계와 비판의 첫째, 빈부격차 해서 이렇게 쫙 나와 있죠. 뭐 설명 안 해도 이건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빈부격차에서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건 제일 끝부분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의 문제. 빈부격차가 심화돼서 양극화되면은 자본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치전도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가치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소외. 인간이 이제 부품이 되는 거죠. 기계 부품 비슷하게 부품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실제로도 뭐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대안적 시도로 또다시 마르크스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마르크스는 제가 얘기를 뭐 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 사람과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마르크스 선생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나오나 모르겠네. 근데 그 부분만 나와. 민중의 한숨이며 눈물이다,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이 사람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게 사실 크리스교 문화권에서 사유를 펼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묵시록적인 도식을, 원시공산제가 있고 봉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봉건제가 해체되고, 그 다음 자본주의가 아주 끝까지 발달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다시 앞에서처럼 공산사회가 온다는 거야. 공산사회가. 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런 도식이에요. 이런 도식. 서구의 철학자들 중에서 서구의 철학자들은 당연히 우리 그 한자문명권의 사상가들이 유불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뭐 성경을 비롯해서 고전들 다 꿰뚫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니체, 뭐 그리스 철학 그냥 막 그거 연구하던 분이세요. 현대 철학자 아니야? 현대적인 사유를 했잖아. 그게 아니고 아주 고전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앞부분이 있어요. 앞부분. 여기에는 많이 안 다뤄져 있는 그런 거 막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마지막 뭐가 온다. 이런 게 왜 이렇게 많냐. 그 문화권,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사회주의. 이건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제 이게 좀 남아 있는데, 이제 1951년에 이미 벌써 소련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련은 안 된다. 소련은 안 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1951년에 일단 이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이걸 중시하는 거야. 이걸 일단 중시하고,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업, 공업 같은 중요한 부문의 사적 수요를 인정함.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 차원의 이런 것들은 사적 수요를 인정을 하는 것. 이게 차이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완전 공유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게 인간 본성에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구 복지 자본주의에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러나 이것도 뭐 그 밀레니엄 이후의 유럽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휙휙 바뀌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이 경제적인 요인이 중심이 되지만은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섞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 어이구, 다 끝났네. 인간 소외가 되면 안 돼. 일단 돈 되면 그냥 사람 목숨도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첫 번째예요. 자본주의가 이걸 못 지키면은 유지가 안 되죠.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다음, 공정한 경쟁.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경제 행위. 범죄, 불법, 위법, 편법이 판치는 게 또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게 장발장한테 죄를 묻는 것과 훨씬 더 큰 도둑질, 막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막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 사기꾼들은.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일은 훨씬 더 큰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만큼 장발장 뭐 빵 뭐 몇백 원이다 하면 그만큼 가중돼서 처벌이 되느냐? 그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리고 실업, 빈곤, 재해, 질병, 이런 것들은 사회 안정망. 사회 안정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건 국가가 해야 돼.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안정망을 통해서 오히려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이제 한강 남았습니다. 한강은 이제 평화사상과 세계시민윤리인데 당연히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어벤져스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한 번에 할지 뭐 모르겠지만은 두 번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면서 책거리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앞부분에 이제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입시를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시고 뭐 이것도 막 이런 지문 저런 지문 막 이렇게 막 보시고 막 처음에 봤을 때 간신히 뭔지 어떤 누구 지문인지 파악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케인즈일까 아니면은 뭐 누구일까 이걸 막 파악을 해 처음에.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시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다음날 보지 않으면 이틀만 지나도 너무 막 멀어집니다. 근데 다음날 반드시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날 보면은 어저께 막 고민했더니 이게 지금 이거 뭘까 이거는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일까 뭘까 막 이렇게 했던 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소화가 되거든요. 소화가 돼 다음날이면. 근데 벌써 이틀만 지나도 그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늘 공부한 것은 그래서 체크해 놓은 부분 맞았건 틀렸건 간에 아리까리 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소화가 안 된 부분은 다 체크해 놔야 돼요. 그건 그 다음날에 보시는 게 너무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너무 IQ를 믿지 마시고요. 다음날 보세요. 며칠 지나도 난 기억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넘게 지나버리면은 기억 잘 안 나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은 늘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체크된 것들 다시 또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소화를 시켜야 어떤 지문을 보고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 다른 과목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게 미분 문제이긴 미분 문제인데 너무 복합적이어 가지고 내가 다시 함수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근데 첫날 너무 안 됐어. 근데 그 다음 날 보면은 어느 수준까지 바로 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요 조건에 맞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미분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 맞는 값들만 찾아내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시간이 너무 떨어지면은 다시 새로운 문제 푸는 것처럼 돼 버린단 말이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챕터상 마지막 강의를 향해서 책거리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